최근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일단 자금이 쏠리면서 네. 그 외의 주식들은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지금 두 배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네네.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아주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금융위에서도 지금 뭐 긴급 소집해가지고 네. 이거 문제 있나 없나 따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뭔가 우리 한국 증시에 이거 어떻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독이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단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수급이 두 회사로만 급격히 쏠리다 보니까 타 섹터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데는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가 봐도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의 한 68% 정도가 지금 두 회사에 몰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용융자의 한 30% 정도 지금 이 두 회사에 몰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다가 지금 한국 뭐라고 할까요? 주식시장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하방의 어떤 경기성 장치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장 자체가 안 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단 여러 가지 그 가장 비근한 예로 가령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피카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코스피가 뭐 만을 가든 12,000을 가든 끊임없이 터져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다음에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좀 주춤주춤거린다 하는 소식이 들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내리겠죠. 그러면 뭐 두 배 레버리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이 두 회사를 추정하는 ETF들에서 자금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럼 코스피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들이 또 쏟아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ETF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들 자금이 한 50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ETF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물량들 쏟아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방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장이 안 되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으면은 사실 두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받쳐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변동성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뭐 심지어는 7, 8%에서 네.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일상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B2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15%에서 20% 정도를 갖다가 특정 종목이 내리는 거는 그걸 갖다가 뭐 일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가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강제 청산이 되는 거니까 강제 청산이 되게 되면 두 회사의 종목만 강제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청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가 또 내려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배 레버리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 좀 익숙한 어떤 투자 방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 말씀하신 대로 B2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강하다는 이 특징 이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반도체에 좀 거친 표현으로 몰빵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급락할 때 나머지 현금 가지고 사고 또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하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산해 있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분산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역시 30%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실은 장에서는 그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다른 종목들을 갖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역량들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바는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B2. 예, B2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그걸 갖다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폭발적인 장세에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장세에 만약에 두 배 레버리지로 고점에 사져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해가 얼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한 방에 모든 걸 걸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정말 많이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얘기 들어보면 이제 코스닥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도 예, 저 예,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예, 관련된 예, 종목들만 올라가고 그대로니까 네. 여기서 이제 포모까지 오는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주도주 장세니까 주도주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 고점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눌림목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상향을 장기적으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는 잔파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결국은 눌림목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눌림목을 갖다가 어떻게 그럼 아느냐. 네. 결국은 딴 게 필요 없어요. 뭐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동원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올바른,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주가를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네. 이게 굉장히 뭐 가령 뭐 전고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뚫었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내리긴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 거래량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된다. 다른 기술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뭐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내릴 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는 거, 거래량이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게 눌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눌림목일 때 반드시 분할로 들어가라. 이렇게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뭐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근데 현재 같은 이런 어떤 뭐 8천을 넘고 5천을 넘고 6천, 7천, 8천을 넘고 9천, 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주도주에 반드시 타야 됩니다. 네. 어쨌든 다른 쪽의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주도주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두셔야지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도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여러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면은 뭐 LG 엔솔 같은 네. 경우 이제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네. 미국에서 ESS 대규모 수주 네. 뭐 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오르질 않는단 말이죠. 예. 잠깐 올랐다 도로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거 팔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예,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한 2차 섹터. 전지 업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중을 갖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투자해 오셨던 분들이 2차 전지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DT 에너지인가에서 6기가와트 2.4조 원 수주를 했잖아요. 2.4조 원 수주 자체는 그렇게 수주 금액이 이 배터리 업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테슬라한테 한 6조 원 정도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수주가 갖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기가와트를 갖다가 2.4조 원으로 역산을 해보면은 1kW에 한 267달러 정도 돼요. 킬로와트아워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면은 보통 미국에서 1kWh에 ESS 시스템 통합해서 들어갈 때 170달러에서 200달러예요. 그 이게 굉장히 높게 계약을 한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높게 계약을 했을까? 그만큼 그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고 있는 이쪽 입장에서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지금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 쇼티지 상황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셀사의 수출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35%인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주가라는 거는 실적하고 성장성에 비례해서 언젠가는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손절치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결정권이 좀 넘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그렇죠.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사가려면 이만큼 내. 예, 그렇죠. 그게 지금 200달러면 충분한데 중국산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중국산을 써봐야 이제 충분한 마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관세에다가 또 여러 가지 AMPC 수령도 못 받죠.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산을 써야 되는 건데 시스템 통합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버텍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미. 거기는 시스템 통합 PCS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설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달러면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266달러를 갖다가 주고서 산다는 얘기는 그만 급하다는 얘기죠. 네. 이쪽 그걸 갖다 쓰는 업체들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을의 입장으로 왔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슬슬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헝가리에서 네. 수사라 리튬 수주를 했죠. 네네네. 지금 CRMA 네. 유럽 핵심 원자재법 네. 이것이 한국 소재 업체들에게 기회가 된다고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 핵심 원자재법의 골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니켈, 탄소, 아니 그 흑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핵심 원자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영내 채굴을 10% 이상 반드시 해야 되고, 영내 가공, 재련을 40% 이상, 네. 그 다음에 영내 재활용을 20% 이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단일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춰야 돼요. 여기서 단일국이라는 건 뭐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EU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헝가리에 지금 들어가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내 가공 조건을 갖다가 메이드 인 EU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이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화는 리튬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중국산을 거의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한국 업체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이 유럽의 대중국 견제 정책들, 가령 뭐 CRMA법이라든지 배터리 요건제라든지 산업과석화법이라든지 EU 자체가 중국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나하나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수혜는 당연히 누가 보느냐? 한국 업체들이 볼 수밖에 네. 없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이번에 뭐 어떤 수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ESS 관련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나중에 이제 로봇에게도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냐 네. 그걸 추진하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차, 아틀라스 비전은 좋지만 네. 당장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것이 결국 테슬라와 현대차를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 네네. 단계 네네.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본다고 하시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직 먼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3세대 옵티머스랑 그다음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할 터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가 팩토리가 있고 자동차 만들고 전기차 생산을 기가 네. 팩토리에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8월 달부터 바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 8월 달이면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발주를 하고 생산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파일럿 뭐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 프로토타입은 다 끝난 거고요. 그 지금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일부는 전진 배치돼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BMW 공장에 가서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과거에는 먼 미래의 얘기였지만 이제는 그게 앞으로 향후 몇 달 아니면은 최소 뭐 1년, 2년 내에 이게 가시화된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시성이 이제 사실은 확연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제조업체들이랑 이 공급을 갖다 논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어떤 로봇,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어떤 임계점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러한 기대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네. 많이 급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